네, 사실 뭐 FOMC 이 회의에서 금리 동결의 무게가 조금 더 실리고 있는 가운데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이 차기 연준 의장 후보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0.25%포인트 추가 인하를 지지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할 것일까요? 왜 이런 발언이 나왔을까요? 네, 예, 예. 아니, 원로는 당연히 그런 발언을 하는 것으로 지금 그동안의 일련의 코멘트에서 나타나고 있고 네. 근데 금리 인하 될 것 같은데요? 금리 인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지금 제가 정리를 했거든요, 표대결을. 자, 지금 일단 19명이 회의에 참석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12명의 투표권이 있죠. 이 19명 중에 7인의 이사회는 영구 투표권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한 명이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죠. 연방준비은행 총재 중에 유일하게 영구 투표권자예요. 뉴욕만 특별하게. 그 다음에 나머지 연방준비은행 총재 중에 4명 더 해가지고 12명. 물론 19명이 회의에 참석하기 때문에 회의록에는 모든 의견이 남습니다. 하지만 투표권은 12명에게 있죠. 결국에 7인의 이사회가 중요한데 자, 미일한 이사는 뭐 볼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미일한 이사는 그냥 이분은 뭔 일이 일어나도 네. 그냥 비컷입니다. 네. 50pp 예, 그냥 자기 분이라. 저기잖아요. 네. 그냥 솔직히 말해서 지금 잠깐 트럼프 행정부 때 잠깐 하고 나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자기가 돌아갈 자리 있죠. 거기 무급휴직으로 남겨놨거든요. 지금 백악관 자리 그거. 그러니까 그냥 내년에 다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 이사회 이 자리가 1년 몇 개월밖에 안 남은 그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그냥 뒤돌아 볼 것도 없고 그냥 자기 어차피 돌아갈 일자리도 있기 때문에 막 나갑니다. 그냥 필요 없고요.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다음에 크리스토퍼 윌러랑 보우먼. 자, 이 두 분이 아주 특이하죠. 왜냐하면 네. 항상 매파로 분류가 맞습니다. 되었었던 분입니다. 네. 매파의 수장격이었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비둘기파의 수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도 맞아요. 트럼프가 이 연준은 정치적이라고 한 게 정치적입니다. 정말로 정치적이죠. 왜 연준이 정치적이 아닐까요? 이 지금 윌러랑 보우먼을 보십시오. 공화당이 임명하고 트럼프가 임명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바로 이렇게 돌아서지 않습니까? 그냥 줏대가 없습니다. 정치적인 판단이고요. 근데 제퍼슨 부의장이 있죠. 이분이 조금 다 중립이고 일단 저기만 보죠. 제퍼슨도 여기서는 지금 비둘기파로 분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리사 쿡, 요즘에 계속 시달리고 계신, 조금 조용한 것 같긴 한데 계속 시달리고 계신 이분도 비둘기파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파월 의장 올빼미파라고 하죠.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중립적 위치를 지켜야 될 것 같고,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이분도 여기는 비둘기파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마이클 바는 지금 저기로 되어 있고요. 마이클 바가 금융감독 부의장이었다가 그 자리를 미셸 보험한테 넘겨줬죠. 자, 그 다음에 중립이고, 여기서 유일하게 투표권이 있으면서 그러면 저기는 누구인가? 그 매파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슈미드 한 명밖에 없네요. 그렇죠? 슈미드랑 무슬렘이 여기 분류되어 있는데, 자, 이 2명밖에 없어요. 그렇죠? 보면은 미셸 보우만은 올해 말까지 2차례 더 지금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얘기를 했고요. 연준 감독 부의장이죠. 그러니까 그 제퍼슨 부의장은 정말 그 바이스라고 해가지고 부통령 개념이고, 이 금융감독 부의장이라고 그 막 스트레스 테스트하고 이러신 분 있어요. 그 연방준비은행들 이거 조금 뭐 부실한 거 이런 거 다루는 사람. 거기에서는 원래 비둘기파였거든요. 그러니까 연방준비은행에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너무 과도하게 하지 말자라는 비둘기파 의견이었고, 금리 결정에서는 매파 의견이었어요. 근데 이제 금리 쪽에서도 비둘기파로 완전 돌아섰어요. 왜냐면 자기를 트럼프가 꽂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연준 의장 자리까지 노리고 있잖아요. 지금 옐런 이후에 최초의 여성 의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그래서 미셸 보우만 연준 감독 금융감독 부의장, 이분은 2차례 인하를 얘기하고 있다. 근데 크리스토퍼 윌러 이사도 마찬가지죠. 이 12월에 정책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자, 이분도 마찬가지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가장 매파적인 인물이었는데 점차 비둘기파로 저기로 와서 지금 비둘기파로 완전히 지금 자리를 잡아버렸습니다. 자, 미셸 보우만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그렇죠? 2024년도 8월 계속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그 당시에 혼자 반대를 해서 매파적인 의견을 내서 반대를 했어요. 그때
그래서 그게 이슈였잖아요. 몇십 년 만에 무슨 뭐 만장일치를 깨는 사람이라고. 그때 매파 발언으로 반대 의견을 던져서 깬 겁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비둘기파 수장 맨 윗자리에 가 있어요. 자, 스티브 미란, 예, 이분은 빼겠습니다. 네. 볼 필요가 없어요. 제롬 파월 의장, 올빼미파라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자, 이분도 참 운명이 참 기구합니다. 트럼프가 사실상 연장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이사로 임명한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 때 의장이 되고 그다음에 그 의장을 임기를 연장해준 게 트럼프입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실수를 한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죠, 트럼프가. 어쨌든 간에 지금 파월은 항상 신중한. 의장은 원래 올빼미파예요. 눈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자, 그다음에 마이클 바, 이분은 중립이죠. 마이클 바 이분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낙마죠, 낙마.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고 나서 바로 금융감독 부의장 자리를 자진으로 던졌죠. 근데 이사 자리는 던지기 싫으니까 그냥 있는 건데 지금 그냥 있습니다, 이분은 조용히. 자, 그다음에 제퍼슨 부의장, 이분은 그냥 파월 의장과 견해를 따라가는 이런 분이시고요. 자, 리사 쿡 이사, 이분도 약간 비둘기파 아니면 중립이죠. 그리고 계속 압박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모기지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이분은 역시 연방준비은행 총재 중에서 유일하게 영구 투표권자죠. 뉴욕이라는 그 지역을 맡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연준 의장에 맞춰 견해를 표현한다. 그러니까 이 지금 흑백으로 표시된 분들은 그냥 파월 의장의 어떤 견해에 대충 그냥 만장일치로 맞춰주는 경향이 있는 그냥 중도파들입니다. 자,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준 총재 이분 있죠. 자, 그다음에 알베르토 무살렘, 이렇게 쭉 나왔는데 여기서 완전히 초록색으로 분류된 사람은 딱 한 명이에요. 이 사이트에서는. 제프리 슈미드 캔자스시티 연준 총재 이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이트, 아까 전에 그 사이트랑은 약간 다른데 거기는 이제 무살렘이 한 명 더 들어있는데 제프리 슈미드 캔자스시티 연준 총재, 이분이 매파로 분류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정책금리를 25pp 인하한다고 해서 노동시장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10월 30일에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 빼고는 사실 매파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금리 인상을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매파라고 해서. 그렇죠? 이 매파도 금리 동결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금리 인상을 없을 테고 금리 동결은 한 명 정도고 나머지는 다 금리 인하인데, 그렇죠? 이거는 표 대결에서는 금리 동결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금 구도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뭐 위원들 간의 견해차가 좀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슈미드 총재처럼 이렇게 반대하는 위원들도 있는데 이 가운데 지금 사실 뭐 저희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한치의 뭐 의심도 없었던 상황에서 지금 동결이랑 인하가 뭐 패드워치에 따르면 지금 반반 정도로 오늘 아침에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이유가 바로 인플레이션으로 지금 주장이 되고 있거든요. 이 근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금리 동결을 주장하는 근거가 인플레이션 위험이겠죠, 아무래도. 그게 아마 예. 투표권이 없는 사람들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여기 나온 여기 지금 종합된 것이 맨 마지막으로 발언한 얘기들이에요. 거기서 예를 들어서 보스턴 연준 총재 수잔 콜린스는 인플레이션 측면의 위험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억제될 수 있지만 노동시장 측면의 위험은 아마도 조금 더 클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두 개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들. 이 연준의 이중 책무인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에서. 근데 물가 안정 쪽에 초점을 두신 분들은 매파적인 의견 낼 것이고, 그렇죠? 물가가 들썩일까 봐 금리 인하라면 더 들썩이겠다 이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노동시장 측면의 위험을 더 크게 보고 있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지금 뒤로 갈수록 매파에 가까우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잔 콜린스가 흑백으로 돼 있어서 중도잖아요. 근데 슈미도 바로 전에 나오잖아요. 매파에 가까운 중도예요. 근데 이분도 노동시장 측면의 위험을 더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 고용에 좀 더 방점을 찍으신 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금리 인하를 통해서 고용시장 살리고 싶은 거고, 물가 안정에 방점을 찍으신 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물가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금리 인하보다는 동결이나 인상을 해야 된다. 이게 매파잖아요. 근데 그 발언을 한 분이 없어요. 슈미드 빼고 누가 있나요, 지금?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무살렘도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10월 10일 날 발언한 건데, 통화정책이 지나치게 완화될 여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나아가야 하며 이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의 지속성이 계속 기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했는데 지금 이분도 7월 회의 이후에는
매파적 성향에서 비둘기파적인 방향으로 명확하게 전환된 것으로 지금 판단됐기 때문에 이분도 지금 사실은 초록색에서 흑백으로 바뀐 상태거든요. 아까 그 사이트에서는 매파로 되어 있지만 매파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매파에서 흑백 중도층으로 바뀐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분도. 그래서 이분도 물론 아까 10월 10일 날 보니까 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의 지속성에 계속 기대어야 된다고 해서 이분은 인플레이션에 조금 방점을 둔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흑백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굴수비도 마찬가지네요.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인플레이션이 더 냉각되는 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고 말해왔다. 그래서 지금 이분도 이렇잖아요. 물론 이분은 약간 비둘기파에서 매파로 가면서 흑백으로 바뀌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흑백에 있는 분들 중에서 매파에서 중도로 된 흑백이라고 하면 매파에서 중도로 된 사람, 비둘기파에서 중도로 된 사람이 교집합으로 모여 있긴 한데 거기서 지금 갈리고 있는 부분을 지금 계속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도층으로 갔는데 이 중도층이 매파로 변신할지 비둘기파로 변신할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타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있잖아요. 베스엠액이나 이러신 분들은 회의에는 참석하는데 투표권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온 발언으로 봤을 때 금리 동결을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은 제프리 슈미드 한 분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매파적인 의견을 코멘트에 실을 수는 있는데 최종 표결은 금리 인하에 손을 들지 않을까. 근데 사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이러는 게 조금 후순위로 밀려지는 게 제가 언론을 다 봤더니 맨날 장의하라 그러면 두 개를 쓰더라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과 AI 버블론 경계론 때문에 하락했다. 대부분 이렇게 귀결짓던데 기사가 전부 다. 근데 문제가 이 회의가 지금 AI 그 버블론의 어떤 정점에 그 타격을 줄 수 있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에 나온다는 거.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제가 말한 대로 정말 삐끗해가지고 기술적으로도 60일선 깨지고 이래버리잖아요. 그럼 FOMC에서 금리 인하해봤자 약발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냐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금리 인하가 어떻게 되면 경제가 망가졌다는 확신이 돼버려요. 경제가 망가졌다고 이 FRB가 확증해주는 선언이 돼버립니다. 우리 이렇게 경제가 안 좋아서 금리 내려요. 그럼 주가가 안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타이밍상 이 금리 인하가 빛을 발하려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잘 나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금리 인하 효과에 약발이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계속 무슨 뭐 코멘트를 다루면서 금리 인하할 것인지 동결할 것인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타이밍상, 타임테이블상 그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두 개가 전부 다 안 좋은 쪽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그게 안 좋게 나와버리면 이 금리 인하는 아까 말했듯이 오히려 주식시장에 하락을 하는 결과로 지금 귀결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뭐 연준이 참고해야 되는 경제 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 다 무너진 상태다 보니까 뭐 고용지표, 참고할 고용지표나 이런 것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제가 저번부터 말씀드렸죠. 예, 맞습니다. 트럼프가 이 연막 작전으로 가서 자료를 다 없애버리고 예. 그냥 미일한 이사 임명하면서 야 내 뜻대로 해라. 파월도 5월 달이면 끝나는데 뭐 케빈 해시 계속 연막을 피우면서 그렇죠? 그 안에 내부에서도 크리스토퍼 윌리랑 미셸 보우만 이 뭐 지금 미일한 이사 3명 이제 박아놓고 이제 너네가 이제 주도를 해라 이렇게 하면서 지금 계속 저기를 한 거죠. 사실 네. 엉망진창 흐릿하게 만들면서 연준 역사상 뭐 이런 적이 제가 그 뉴스를 봤더니 1913년인가 20년을 가야 이 정도로 그 분할 저기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다툼이 일어나는 이 상황이 그렇죠. 굉장히 의아한 상황이죠 지금. 네. 이 정확한 진단이 없이 통화 정책을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9월 고용 보고서도 지금 20일에야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